여러분 안녕하세요. 1학년 과학 온라인 수업 시간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여름방학 보내셨나요? 네, 방학이 짧았지만 알찬 시간 보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부터는 새로운 대단어 공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공부할 대단어는 세 번째 단원인 생물의 다양성 단원이에요. 우리 교과서 93쪽까지 공부를 했다면 한 장 넘기면 이렇게 주황색 페이지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 생물의 다양성에 어떤 단원들이 있는지 나와 있으니까 선생님과 같이 이 목차를 보도록 할게요. 생물의 다양성에서는 먼저 첫 번째 중단원으로 생물의 다양성, 그리고 두 번째 중단원으로 생물의 분류, 그리고 세 번째로 생물 다양성의 보전에 관해서 배울 겁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첫 번째 시간인 98쪽 1 생물의 다양성 이 단원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소단어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한 장 앞으로 96쪽, 97쪽을 한번 보세요. 여기 창의적으로 생각 열기라고 되어 있고 생태계의 신비를 간직한 우포늪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요. 선생님과 함께 영상을 보면서 우포늪이 어떻게 생태계의 신비를 간직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청량군에 있는 우포늪은 우리나라에 있는 습지 중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합니다. 우포늪은 수심이 1m에서 2m 정도로 물에 잠긴 채 자라나는 나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우포늪에는 480여 종의 식물이 자라고 있어요. 그리고 조개, 물에 사는 곤충들, 물고기 등이 어우러져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철새들도 우포늪을 찾아오는데요. 우포늪은 오랜 시간 보존된 생태계이기 때문에 매우 복잡한 먹이 그물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우포늪은 다양한 생물들의 보금자리로서 그 중요성을 인정받아서 람사르 협약에 의해 보존되고 있습니다. 네, 처음부터 우포늪을 보존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우포늪의 생물 다양성이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 잘 몰랐던 것입니다. 네, 결국 우포늪은 개발 대신에 보전이 되었습니다. 우포늪처럼 다양한 생물이 살아가는 서식지를 개발로 파괴한다면 자연 경관과 그리고 이곳에 사는 다양한 생물들이 일시에 사라지는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에 보전이 결정된 거죠. 국제적으로 보호받는 습지인 우포늪은 다양한 생물 다양성을 자랑하기 때문에 우포늪을 보존하기 위해서 지금도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포늪 주변에서는 친환경 농법으로 농사짓기, 그리고 우포늪을 찾는 철새 모니터링, 또 우포늪에 서식하는 외래식물을 제거하는 활동 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단원을 공부한다면 우포늪의 생물 다양성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그리고 우포늪을 왜 보호해야 하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네, 이처럼 우포늪에는 다양한 종류의 생물들이 살고 있고 이를 보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걸 봤습니다. 그러면 이와 관련된 생물 다양성의 의미는 뭔지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98쪽을 한번 넘겨볼까요? 1. 생물 다양성 이라고 단원 제목이 나와 있는데요. 오늘의 학습 목표는 한 가지입니다. 생물 다양성의 의미를 여러분 스스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네, 교과서 애니메이션을 먼저 한번 볼게요. 와, 장미꽃이 피었네. 정말 예쁘다. 꽃에 벌이 앉아 있어. 자세히 보니 진딧물도 있어. 집에서 학교까지 오는 길에 얼마나 다양한 생물을 만날 수 있을까?
네, 애니메이션에서 두 학생이 집에서 학교까지 오는 길에 다양한 생물들을 만난 것을 봤는데요. 그러면 우리 학교 화단에는 또 얼마나 다양한 생물들이 있는지 선생님이 한번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같이 볼까요? 네, 이 영상을 바탕으로 밑에 해보기를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보기 생물 다양성이란 이러한 주제로 나와 있는데요. 우리 지역의 생태계에 살고 있는 생물의 종류를 조사하여 생물 다양성의 의미를 설명해 보는 활동입니다. 우리 지역의 생태계라 하면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숲, 하천, 공원, 갯벌과 같은 생태계를 떠올릴 수가 있는데요. 우리는 이거 실제 조사하기가 어려우니까 선생님이 영상으로 촬영한 학교 화단이라고 정하고 그 학교 화단에 살고 있는 생물의 종류를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학교 오랜만이죠? 먼저 연못부터 보겠습니다. 네, 화면이 잘렸는데요. 연못 속에 동물인 붕어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돌리자마자 다양한 종류의 나무들이 있죠. 나무들의 이름표가 있는 거 위주로 한번 볼게요. 먼저 식물인 목단이라는 식물이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은 몇 종류나 찾았나요? 겹벚나무라는 나무가 있습니다. 식물 종류가 많고 선생님이 나오면서 봤을 때 잠자리도 날아다녔어요. 지금 밑에 보이는 나지막한 식물은 회양목이라는 식물입니다. 여기 이름표가 있네요. 네, 연못 뒤편에는 아까와 같은 종류의 식물들이 쭉 있고 그리고 여기 배롱나무라는 나무도 있어요. 그리고 신별관 사이 화단입니다. 여기도 먼저 감나무가 있고요. 선생님이 이름을 짚어서 얘기하지 않는 생물들도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몇 종류가 되는지. 감나무도 있고 지금 여기가 아까보다 더 많은 생물 종류가 있네요. 그리고 호박도 있고 다양한 식물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소리가 들릴지 모르겠는데 새도 날아다녔습니다. 동물종인 새도 우리 학교 화단의 생물로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도 신발관 사이에 복숭아 나무도 있고 아까 봤던 회양목이 쭉 있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식물들 그리고 마찬가지로 새도 있고 이끼도 있고 그리고 선생님이 개미도 촬영을 해봤어요. 개미도 살고 있습니다. 새도 있고 네, 영상을 보면서 첫 번째 나와 있는 표를 한번 채워봤나요? 우리 학교 화단에도 다양한 종류의 생물이 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표를 채워봤으면 아래에 있는 질문들 중에 두 번째 질문을 한번 같이 볼게요. 생태계에 따라 살고 있는 생물의 종류가 같은가 다른가 그 까닭을 써보자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질문을 생각해 보기 전에 우리 생태계가 뭔지 한번 다시 생각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생태계란 우리 1학년 과학 첫 시간에 공부했던 개에서 한번 언급을 한 적이 있어요. 생태계는 어떤 지역에 살고 있는 생물과 그 생물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개라고 할 수 있죠. 개이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요소들, 즉 생물과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서로 상호작용을 할 거예요. 그리고 생물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는 빛, 온도, 물, 공기, 토양 등이 있습니다. 네, 지구에는 다양한 종류의 생태계가 있는데요. 숲, 사막, 초원, 습지, 강, 바다 이렇게 다양한 생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양한 생태계에는 정말 다양한 종류의 생물이 살고 있어요.
그러면 다시 두 번째 질문으로 돌아가서 생태계에 따라 살고 있는 생물의 종류는 같은가 다른가 그 까닭을 써보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선생님이 예를 든 생태계를 다시 생각해 보세요. 숲, 하천, 바다 뭐 이 세 종류를 생각을 해볼까요? 사막까지 이 네 종류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생물들 이런 다양한 생태계에서 다 동일한 생물들이 살고 있나요? 예를 들면 한번 바다를 생각을 해보세요. 바다에 살고 있는 상어를 떠올려 볼게요. 이 상어는 바다에는 살고 있지만 다른 생태계에는 살고 있지 않습니다. 또 사막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사막에는 선인장이 살 수가 있죠. 근데 이 선인장은 습도가 높은 숲에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생물은 자신이 살고 있는 생태계에 적응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다른 생태계에서는 다른 생물들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즉 선인장은 사막에 살도록 적응을 했고 그리고 상어는 바다에 살도록 적응을 한 거죠. 또 다른 생태계에는 그 생태계에서 살아가기 쉽도록 적응한 다른 생물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생태계에 따라 살고 있는 생물의 종류는 같은 게 아니라 다르겠죠? 그 이유는 뭐라고 쓰면 될까요? 그 이유는 생물은 환경에 적응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다른 생태계에서는 다른 생물들이 살아간다 정도로 정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생태계에 따라서 그 생태계에 적응한 다양한 종류의 생물들이 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생물 다양성의 의미를 생각해 볼 준비가 된 건데요. 네, 어떤 지역에 살고 있는 생물의 다양한 정도를 생물 다양성이라고 합니다. 네, 어떤 지역에 살고 있는 생물의 다양한 정도를 생물 다양성이라고 하기 때문에 한 지역에 다양한 종류의 생물이 살고 있으면 생물 다양성이 높다고 표현하고 그리고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생물의 종류 수가 적으면 생물 다양성이 낮다고 표현을 합니다. 아까 처음에 본 우포늪과 같은 지역에는 생물의 종류가 아주 다양하다고 설명을 했죠. 그러니까 이런 지역에는 생물 다양성이 높다, 아주 높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네, 이렇게 생물 다양성은 생물의 종류가 적을 때보다 많을 때 그리고 어느 한 종의 수만 지나치게 많거나 적지 않고 모든 종의 수가 균등하게 분포할수록 생물 다양성이 높아집니다. 네, 또 지구 전체의 생물 다양성을 생각해보면 생태계가 다르면 그 속에 살아가는 생물의 종류도 달라지기 때문에 다양한 생태계가 존재할수록 지구 전체의 생물 다양성도 높아지게 됩니다. 네, 또 같은 종류의 생물 종이라도 생김새와 특징이 다를수록 생물 다양성이 높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생물 다양성이란 어떤 지역에 살고 있는 생물의 다양한 정도를 나타내는 개념이고 그리고 생물의 종류가 많을수록 그리고 생물종이 균등하게 분포할수록 생물 다양성이 높다고 표현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생태계가 다양할수록 지구 전체의 생물 다양성이 높아지고 같은 종류의 생물일지라도 그 생김새와 특징이 다를수록 생물 다양성이 높아진다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99쪽 밑에 스스로 확인하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어떤 지역에 살고 있는 생물의 다양한 정도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무엇이라고 했죠? 네, 생물 다양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번 갯벌과 논 중 생물 다양성이 더 높은 지역은 어디인가? 그 까닭을 생각해보자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요거는 형성평가 문제로 낼 테니까 여러분이 생각을 해서 자유롭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참고로 논에서는 주로 벼가 자라고 갯벌은 물이 들어왔을 때는 바다 생물이 있고 물이 빠져나갔을 때는 육지 생물도 같이 존재할 수 있죠. 이런 걸 생각해서 답변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생물 다양성 첫 시간으로 생물 다양성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의미가 어렵지 않게 이해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 몇 차시에 걸쳐서 생물 다양성에 대해서 공부를 할 테니까 여러분 집중해서 즐겁게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랄게요. 그러면 형성평가 잘 제출해 주시고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